안녕하세요. 강예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일을 하다가 부의 법칙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잠깐 들어왔어요. 네. 제가 일하는 사무실인데 제가 저기다가 옷을 엄청나게 또 놨어요. 제가 요즘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네, 워낙 장사를 하면서 제가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입는 옷도. 그래서 잘 입지를 않고 있었는데 올겨울은 유난히 이렇게 춥고 그리고 또 옷도 왜 해마다 입을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희 친정에 저희가 3층 건물인데 2층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맨날 3층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티하고 반바지 그냥 하나만 딱 입고 맨날 데일리 룩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옷이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이제 왔다 갔다 외출도 해야 되고 이제 남편 가게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을 제가 입을 거 좀 많이 빼놨습니다. 저는 특히 신상품을 잘 안 입어요. 네, 이렇게 제가 팔고 남은 재고를 또 세일해서 팔았을 때 또 재고로 남은 그 제품을 제가 갖다가 입어요. 네, 저 꾸덕새예요. 네. 여러분, 이 부의 법칙 첫 번째 이렇게 어제 영상 올라갔는데 네, 좀 기대가 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캐서린 폰더라는 이 분이 꼭 마치 그 해리포터와 뭐죠? 마법들인가? 그거 있잖아요. 해리포터 시리즈. 그 어? 작가의 그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이혼하고 정말 절망에 빠지고 자살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너무 현실이 힘들어서 상상의 나라를 핀 그 내용이 해리포터잖아요. 네, 그 내용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펼쳐낼까?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했겠죠. 자살까지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부의 원리에 집중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 이외의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균형 잡힌 생활로 이어가고 자살에 대한 충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주부는 몰래 한두 잔씩 술을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새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고요. 음주벽을 극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을 하면서 여기가 제 사무실인데 여기 앞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몇 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앞쪽에는 촬영하는 공간이 있고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때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밤까지 일이 이제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카스를 사다 놔요. 저는 소주는 못 먹어요. 잘 그냥 나가서 기분 낼 때 어쩔 때 이제 소주가 땡길 때 소주를 한두 잔씩 마시긴 하는데 집에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카스가 홀짝홀짝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일을 하면서 카스를 마시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워낙 술 마시는 걸 싫어해요. 얼굴이 제가 빨개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가져야 되니까 이제 술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음주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음주벽도 개선을 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면서 제 눈에 이렇게 올라가죠. 폰으로 찍으면 저는 이상하게 시선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삶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분노와 온갖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술 마시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부의 원리를 적용을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위기에 빠졌던 결혼 생활이 회복된 사례도 있고요. 이혼한 배우자가 돌아와서 재혼한 커플이 있는가 하면 남편과 사별하고 20년이나 홀로 지내던 부인이 재혼한 경우도 있었대요. 자기 일에 늘 권태를 느끼던 어떤 사람은 부의 사고 습관을 적용한 이후에 직업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시각을 회복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의 법칙은 이 독자들 앞에 이제 선을 보이게 된 건 그래도 이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이제 이런 부의 법칙을 적용해서 성공된 인생을 살게 해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부의 법칙을 이제 배워보러 갈 건데요. 맨 처음에는 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러 갑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품어야 하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기도 하대요. 이거는 놀랍다기보다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누구나 부를 창출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 그래도 행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게 수반이 된다고 하는 게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런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건 당연히 품어야 하는 욕망이죠. 자, 미국의 템플 대학 창립자인 러셀 H. 코넬은 다이아몬드 밭이라는 유명한 설교에서 이렇게 역설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께 마땅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난해질 권리가 없습니다.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불행보다 2배로 불행한 것입니다. 풍족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확실한 방법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러셀 코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이 책을 사볼 계획이에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한 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이 갔어요. 자, 여기서 부자라고 표현한 것은요, 물질적인 풍족은 물론 정신적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뜻한다고 합니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여유, 이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 역시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우선은 왜 이렇게 부자가 돼야 되고 부자가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행동으로 움직여서 창출할 수 있는 걸 몰랐다면, 요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면 아마 이 책을, 부의 법칙 책을 읽어주는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는 부의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자, 부는 곧 축복이고 가난은 재래요. 다시 말하자면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땅한 생각이라는 것이래요. 만약에 당신이 현재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므로 가난해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가난은요, 신이 인간을 위해 무한하게 베풀어 놓은 자원 앞에서 스스로 등을 돌림으로써 저주를 받는 일종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가보지 않았지만 지옥은 상상 못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고통스러워도 이승에서 빌어먹을 게 없어도 이승에서 굴러 먹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승이 훨씬 살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네, 그래서 또한 여기에서 이제 그 가난을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은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기도 하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잠시만요. 끊고 남편 전화를 받고 다시 영상 들어오겠습니다. 짜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전화를 잘 받고 영상에 또 다시 몰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난은 이제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네, 가난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빠져나갈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네,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 생각은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우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부에 대한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도 옳은 생각이며
신이 나를 위해 풍성한 우주를 마련해 놓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네, 부의 원리를 이제 적용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영상이 카메라가 아이고 저기 제가 옷을 많이 잔뜩 싸놔가지고 자, 이분이요. 이 캐서린 폰더가 굉장히 비참한 시절에 성공과 실패를 갸름하는 열쇠로서 생각의 위력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모든 실패는 대부분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생각의 힘을 올바로 적용할 때 비로소 건강과 행복, 성공적인 인생이 내 손 안에 딱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철학자 제임스 앨런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람이 생각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와 재생의 기능을 자기 안에 품고 있다는 뜻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잘하면 된대요. 생각만. 자, 이제 법칙 중에 법칙이 있는데 부를 위한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수학 공식처럼 명명백백하고 확실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와 친구와 사이가 벌어졌어. 근데 나는 그 친구와 오해를 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해서 이제 관계가 어렵게 됐다면 내가 이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와 정말 오해를 잘 풀고 정말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래는 그렇게 흘러가게끔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조금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을 좀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으면 좀 나쁜 감정을 또 이렇게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으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처럼 진짜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그래, 나도 이제 스스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래,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그래,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마음을 서서히 풀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계기가 딱 현실로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건 여기서 캐서린 폰더는 생각의 위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학 공식처럼 결과가 딱 나온다는 거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네. 그래서 이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법칙 중에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이패드가 지금 혼자 작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저 없는 거는 없다고 하는데 발산과 흡수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가난에 쪼들려서 남에게 줄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뭘 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꼭 돈과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소한 칭찬 한마디, 오늘 너 머리가 참 예쁘게 됐구나. 오늘 의상 참 컬러가 잘 어울려. 너는 웃는 얼굴이 참 예뻐. 너를 보면 기분이 좋아. 이렇게 사소한 칭찬 한마디, 그리고 친절한 행동 하나에도 발산과 흡수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먼저 넉넉히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푸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뭘 해도 안 돼. 번번이 실패야. 세상 참 살기 힘드네. 다른 사람들은 술술 잘만 풀리더만. 이렇게 보통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불쾌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즉 생각이 현실을 만든 것이래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 저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생각이 저를 자꾸 끌어당겨요. 자꾸 눕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딱 저를 그냥 놓는 것도 방법인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제가 정말 스스로가 생각으로 자꾸 내가 움직일 수 있게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돼요. 그게 생각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불쾌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은 제가 거기에서 딱 잘라버려야 돼요. 아우, 기분 나빠. 아, 화나. 걔는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친구들끼리도 얘기해. 야, 걔는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는. 동영상이 끊겼어요. 폰은 이게 안 좋네요. 네. 그래도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또 찍어야죠. 네. 좀 전에 끊겼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일이 또 나한테 발생을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딱 잘라내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그래서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진정으로 인생에서 더 많은 부와 성공을 누리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성공과 부를 향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생각을 발산하면 그에 걸맞는 현실을 흡수하게 돼 있대요. 네, 맞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엄마한테 엄마 나는 빨리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막 웃으면서 그래 너는 빨리 부자가 될 거야.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첫 번째로 제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을 하기 전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엄마랑 저랑 막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면 엄마 나는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될 거야. 이랬더니 엄마가 그래 너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서 엄마가 맞장구를 쳐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한 대로 우리가 말을 뱉어서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말이 씨가 되니까 말하는 법부터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울한 거는 기질은 날려보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선언문을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우울할 때 저도 우울할 때는 정말 사실 좀 힘도 들고 사실 희노애락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어제도 저는 이제 꿈도 꾸고 그러면서 되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감지를 해서 제가 제 감정을 컨트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조금 우울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일을 스무스하게 그냥 편안하게 넘겼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심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문을 이제 명심하고 이제 부의 원리를 공부를 해서 딱 날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발산하면 흡수하게 돼 있다. 즉,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값 있는 것, 그러니까 건강과 성공, 행복을 선택했다. 뭐라고요? 건강과 성공, 행복을 선택했대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와 나 자신을 위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선언문은요, 여러분 쓰셔가지고 정말 이 내용은 내가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내가 일하는 직장, 컴퓨터 앞이나 아니면 냉장고 앞이나 내가 늘 가는 침대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다가 붙여놓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 내가 볼 때마다 읽거든요.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읽을 때 여기에다 감정을 불어넣어서 딱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금방 외워져요. 외우면 내가 마음속으로 운전을 하다가도 이 선언문을 항상 읽을 수가 있고, 내가 뭐 그냥 생각 없이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뭐 마늘을 깐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 마늘 까는 사람 별로 없지만 뭔가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저는 이제 어제 남편을 도와서 막 과일을 깎는다거나 이럴 때 속으로 내가 선언문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나한테 반복을 하면 나한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거 선언문 제가 요 영상 밑에다가 요거 내용 선언문을 적어 드릴 테니까 요 내용을 적으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울한 기질을 날려버릴 수가 있대요. 네. 자, 이제 여백을 만들으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부의 법칙을 익혀서 성공에 가기에 우리한테 걸림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라는 거를 이 여백을 만들라는 내용과 요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부의 법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를 갖는 부분에서 이제 팁이 나와 있어요. 자, 부의 원리에서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자연은 텅 빈 여백을 싫어하는데, 여백의 법칙이란 가장 중요한 부의 원리 중 하나고, 정직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실패만 거듭한다면 되게 여백의 법칙에서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래요. 자, 여백의 맨날 말 버벅거려 막.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여백의 법칙이란 인생에서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래요.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옷장에 막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옷이 막 쌓여 있는데도 누군가한테 그걸 주기가 아까워가지고 못 주고 항상 싸놔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 제대로 흐를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부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옷도 내가 입지 않는 거는 정리를 해서 버리든지, 아니면 입을 만한 누군가한테 주든지, 아니면 기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백에 옷장도 비워놔야지 새 옷으로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리라는 거죠. 여백을 만들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 마음속에서도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울 건 치워야 된대요. 이 가슴 속에 있는, 내가 만약에 고통스러운 게 있어, 그럼 그것들로 또 치워 없애야 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 그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트라우마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행복한 감정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연은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딱 제거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왜? 자연은 빈 여백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빈 공간이 남으면 내가 채울 수 있는 좋은 것들로 바로바로 채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업자가 중병이 들어서 몇 달 동안 입원해서 있었대요. 그래서 유능한 주치의가 가능한 의학수단은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차도도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나날이 허약해졌겠죠. 어느 날 밤 고열과 잦은 기침에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문득 여백의 법칙을 떠올리고 뭔가 치워야 할 게 없는지 궁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감정과 사고가 신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 사업가는요, 자기 안에서 버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찾다 보니까 자신이 적개심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대요.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던졌던 게 생각이 났고,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대요. 그때마다 자신이 품었던 지독한 증오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었대요. 그리고 냉정하게 짚어본 결과 미워한 상대방보다 미움을 품은 자신이 더 큰 상처와 병을 얻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 다들 다르기 때문에 다 만족스러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정말 친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족들 관계나 친구들 관계에서나 다 내 마음대로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쁜 감정도 생기고, 또 사이가 좋았다가 뭐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믿고 증오심도 가져보고 정말 싫어하고 나쁜 말도 던져보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나한테 오히려 병으로 왔다는 거죠. 이 사업가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던 그 사람은 혼자 다짐을 했대요. 어떻게 다짐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립시다.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자유고 당신도 자유고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일들도 자유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잔잔한 평화가 밀려들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몸이 회복이 됐겠죠.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이 내용을 저도 이제 적어서, 사실 저도 살다 보면 아직까지도 남편이 미울 때도 있고 미안해 자기야 남편이 미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 감정 정리를 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과거에 저도 굉장히 어렵게 사람에 대해서 잊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큰 증오심을 가졌었고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저한테 항상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 옆에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 항상 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괴롭고 잠도 잘 수가 없었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다고 하면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딱 그 감정에서 딱 헤어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나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야 돼서 다시 영상을 끊고 들어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그 증오의 감정을 떠나보내는데 그 전까지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너무나 지옥에 떨어진 거 이상으로 가보진 않았지만 너무 괴로웠을 때, 저는 이제 그 상담을 받았을 때였거든요. 그 상담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보내주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울에 그런 세미나 같은 거 잘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용서를 해야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디서든 행복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놓아주니까 제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었거든요.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그런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이 생각이.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용서한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용서를 딱 해주니까 제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너무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편안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여백을 만들라라는 부분에서 이 사업가의 얘기가 저는 너무나 와닿았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리십시다. 이 부분에서 저도 이 영원히 잊지 못하면 저를 쫓아다니는 생각에 제가 괴로운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와닿았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립시다.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도 자유고 당신도 자유며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일들도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너무 좋아요. 앞에 있는 그런 선언문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문하고 요 두 개는 저희가 꼭 갖고 있으면서 치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서가 해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기존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더 나은 것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가요? 용서하는 거는요. 그러므로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백을 만들어내는 용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자리에 앉아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를 한대요. 부당하게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누군가와 지나친 언쟁을 벌였다면,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법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잠재의식을 통해 반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도 느껴요. 내가 감정이 좋지 않은 게 상대도 알고 내가 감정이 좋은 게 상대도 알아요. 상대가 감정이 저한테 안 좋은 걸 나도 느끼고 상대가 나한테 감정이 좋은 걸 나도 느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 진리. 네. 명명백백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주에게 좋은 감정,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계속해서 쏘면 우주도 그래, 쟤는 한 가지밖에 없어, 성공하고 싶은 거. 네, 그러면 우주도 그걸 알고 반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서의 기술, 용서를 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반응하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자책하고 있다면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 자책하는 게 순간적으로 중간중간에 나와서 저도 이렇게 그 상담을 받거나 부모 교육을 가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는 상담을 받지도 않았는데 부해법칙에서는 이 캐서린 폰더가 이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자책하고 있거나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용서를 하는 거죠. 나는 나를 완전히 용서합니다.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자유고 나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기도를 바꿔서 용서를 해준다면 아마 자유로울 거예요. 용서는 부와 성공이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드린 내용을 굳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에 대한 법칙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나 나쁜 증오의 감정들이나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여백을 만들어야지 그 부의 법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진짜 필수 불가결,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립시다. 나는 너를 놓아주겠어. 예를 들어서 모든 감정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갖고 있었던 옷을 내가 언니나 친구나 동생이나 아니면 이웃집 친구에게 줬어. 근데 얼마 있다가 내가 새 옷을 산다는 기쁨이 바로 가라앉고 내가 그 옷이 있었으면 내가 오늘 외출에 그 옷을 입고 갔을 텐데, 이런
이런 그 과거에 대한 옷에 대한 집착, 내 과거의 감정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를 놓아주겠어.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야. 나에게 있어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거든. 너는 이제 더 잘 어울리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러면서 모든 사물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문제에 집착해서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놓아주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더 좋은 것을 내 앞으로 하나, 둘, 셋, 무한대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크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놓아주고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유한 이미지를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줌으로써 새로운 부를 위한 여백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현재 가진 자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부유한 느낌과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궁핍하거나 부족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되고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한테 좋은 음식을 일부러 먹고 그리고 결코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하고 비관적인 대화 습관도 과감히 버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백을 만들고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내버릴 때 가능하면 최대한 부유한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할 때 부는 우리를 향해 성큼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여백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해드렸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우리 부의 법칙 요 내용 진짜 좋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 내용을 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제가 기도문, 선언문 하는 거 제 여기 밑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적으셔가지고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나를 셀프 리더십을 해서 내 감정을 정화시킨 감정으로 여백을 만들고 그리고 부의 법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도 배가 너무 고픕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강리치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명 저 바로 11월 초에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여러분 화이팅 하고요. 생각의 힘 믿어봅시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